네, 지금 저희는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났던 노글리 양민 학살 사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충북 영동군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맞은편이 이제 남쪽이 되겠고요. 제 뒤쪽 저 쌍불다리 저 위쪽으로 쭉 가게 되면 저 위쪽이 철교인데요. 저쪽으로 이제 기차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글리 양민 학살 사건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해 여름 7월 달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3일에 제 맞은편에 이제 주곡리 또는 임계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이 미군이 이제 와서 이 지역이 이 마을이 전투 지역이 되니까 이제 피난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소개령에 따라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피난을 가면서 처음에는 마을 근처에 있는 야영지에서 노숙을 하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전투가 잦아들면 다시 마을로 복귀하자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계속 미군이 와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라라는 어떤 요구에 이제 다시 한번 짐을 싸고 이제 남쪽으로 이 철길을 따라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철길을 따라 쭉 내려가던 도중에 이제 미군 폭격기가 와서 피난민들에게 이제 폭격을 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살아남은 주민분들은 저 폭격을 피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쌍불 다리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피난민들의 규모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5에서 6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500명 정도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사실 크게 넓은 어떤 굴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이제 500명이 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뭉쳐서 있었겠죠. 피신해 있는 동안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무려 4일 동안 미군이 계속해서 총탄 사격을 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일간의 총탄 사격이 끝난 후에 북에서 이제 인민군이 내려와서 미국이 후퇴함과 동시에 이제 사격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살아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노글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제 진상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총탄 자국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둥글게 표시된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많은 어떤 총탄들이 여기를 이제 피난민분들 향해서 쐈는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저 위쪽에도 이렇게 보면 총탄 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탄 자국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다가 아니면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여기를 이제 쌍구를 이제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보다 수없이 많은 총탄 자국이 있었는데 보수를 하면서 많이 사라진 것이죠. 근데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피난민분들을 이제 몰살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어떤 사격을 가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인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사실 이제 전쟁 이후에 제대로 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1960년대부터 그 당시에 이제 이 피난민 중에서 생존자 중에 한 분인 정은용 씨라는 분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직접 겪은 일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떤 피난민 분들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에 대한 어떤 노력은 사실 정부 측에서 막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생존자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피난에 계시면서 이 잔인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생존자분의 한 분인 정우용 씨께서 이제 1960년대부터 사건 진상 규명 위해서 정부 측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사건 자료들을 모으고
진상 조사를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94년에는 그 당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구현한 소설 그대 우리 아픔을 아는가를 이제 집필을 하셨고요. 그 전후로도 월간 말지, 한겨레 이런 여러 신문들의 노블리 사건의 어떤 진상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진상 조사를 위해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유가족 분들 아니면 살아남으신 생존자 분들의 어떤 증언과 요구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무시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부터 미국의 AP 통신 한국 지부에서 이 노블리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취재를 하는 도중에 정우영 씨의 이제 아들이 정도 교수님이 이제 아버님의 어떤 그런 진상 조사를 돕는 과정에서 전쟁 당시에 미군에서 모획한 문서 중에 어떤 증거 자료로 될 만한 게 없을까 이제 찾아보다가 당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미군 또는 한국군이 이제 모획한 인민군의 문서 목록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발행된 어떤 신문에 이제 노블리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자료가 통일부 자료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씨가 통일부에 가서 그 자료 신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노블리 사건이 실제로 이제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 보도가 됐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P 통신사에서는 그 당시에 미군이 왜 소개령을 내렸다가 주민들을 학살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 내용은 당시에 미군 제1기갑 사단이 어떤 라인, 방위 라인을 그어놓고요. 그 라인 밑으로 남하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피난민이건 어떤 뭐 군인이건 내려오지 못하게 해라. 무조건 다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노블리 사건이 어떤 미군의 그런 작전 명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자 이제 미국 쪽에서도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가 없게 되고 2000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게 됩니다. 유감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사과와 달리 어떤 정말 잔인한 일이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담겨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유감 표명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후에 노블리 이 사건이 뭔가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당시에 어떤 진상이 이제 조사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20년 뒤가 지난 지금도 노블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유가족분들, 주민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블리 사건을 이제 계기로 평화 어떤 장학금을 만들 재단을 뭐 설립하고 이제 장학금을 뭐 지원하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배상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의 어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안부 합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위안부 합의와 같이 노블리 사건에 대해서만 어떤 그런 잘못을 표명하고 물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블리 사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밝혀지는 모든 전쟁, 범죄 아니면 어떤 그런 잔인한 양민 학살 사건을 다 포괄해서 지금 이 노블리 사건을 계기로 만든 장학금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훔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도 씨가 이렇게 합의를 잘못 맺게 되면 그 돈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노블리뿐만이 아니라 더 억울하게 밝혀질 어떤 양민학살 문제들, 그런 어떤 억울한 죽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미군이 저질렀던 어떤 그런 범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더 이상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생각 아래 그 어떤 장학금을 이제 받는 것을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장학금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정부 쪽으로 전달이 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되었습니다. 양민학살 현장에 대한 어떤 조사나 어떤 이 보존, 그리고 지금 제 맞은편에 노블리 평화공원을 이제 영동군에서 이제 조성을 했는데, 저런 이제 조성을 하면서 아니면 이런 현장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군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노블리 피난민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어린 손녀가 너무 울어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잠깐 불다리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바로 총알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알에 손녀의 가슴팍이 뚫리고, 이를 보고 너무 무서웠던 그 손녀의 오빠와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몰래 불다리를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또 총알이 날아들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옆구리를 스친 총알이 뒤에 엎혀있던 자식의 가슴을 또 꿰뚫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불다리로 피난을 왔을 당시에 11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린 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탄에, 철길에서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두 눈이 멀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면서 거울이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려서 눈을 잃었기 때문에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분하기도 하고, 왜 우리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며칠 밤을 보내면서 서로 꼭 끌어안고 풀이고 앉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옆 사람들의 숨이 하나씩 꺼져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보시면 총탄 자국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 돌벽에 저렇게 흔적을 남길 정도의 총알들이 바람소리를 내면서 스쳐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 벽에도 자국이 있고 이쪽 벽에도 있고, 터널 안쪽, 아래, 위, 이 터널을 지나가면 반대편에도 총탄 자국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진보다리 싸들고 피난 가던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참호를 파놓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총알을 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흔적들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선을 그어놓고 이 선 밑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은 가차없이 쏴라. 이게 이제 일개 군인의 일괄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달된 명령이라고 합니다. 미군들이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작전 수행을 위해서라면 몇백 명이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분들이 당시 이 나라를 도와준 우방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들의 총탄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뭐가 될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 한 말은 미국의 총알에 의해 한국 사람들이 죽은 건 맞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고, 그들은 사과라고 하지 않죠. 유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을 지키는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노글리 학살도 70년이 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찾아왔는데요. 기사들은 이제 한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노글리 방문했다, 공식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곳에서 정부의 말은 사과나 미군에 대한 어떤 분노를 공감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유감스럽다, 위로한다,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이 오셨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많이 알리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